안녕하십니까. 저는 고려 21 행정사 사무소의 임현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을 했을 때 받게 되는 법적 불이익과 그 법적 불이익에 관해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구제수단 방법에 관해서 언론 보도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해서 그 쟁점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의 끝부분에는 관련된 영상이 연결되어 있으므로 필요시에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목을 보시면 경찰 전동 스쿠터 음주운전 휴가 조만간 추가 조사라고 되어 있고요. 2024년 8월 11일 오늘자 언론보도 내용입니다. 계속 보시겠습니다. 술을 마신 채 전동 스쿠터를 몬 혐의를 받는 그룹 방탄소년단 BTS의 슈가 31세 본명 민윤기가 조만간 경찰에 정식으로 출석해 조사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1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슈가의 음주 경위, 음주량 등을 조사하기 위해 조만간 그를 경찰서로 부를 예정이다. 슈가는 지난 6일 밤 용산구 한남동 자택 근처에서 전동 스쿠터를 타다가 넘어졌는데 당시 인근을 순찰하던 경찰이 음주 측정을 한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가 0.227%로 면허 취소 기준 0.08% 이상을 훨씬 웃돈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슈가 BTS의 멤버인 이 슈가가 받는 혐의는 음주운전입니다. 음주운전이라고 하는 것은 차를 음주한 채로 운전한 것입니다. 여기서는 전동 스쿠터를 운전한 것입니다. 타다가 넘어졌기 때문에 타다가 라는 것이 이제 운전을 했다는 것이죠. 운전이라고 하는 것은 차를 자동차, 오토바이, 전동 킥보드, 자전거 등 이러한 것들을 본래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운전입니다. 그래서 여기 사실관계를 보면 전동 스쿠터를 음주한 채로 운전을 했다는 것이고, 여기서의 음주라고 하는 것은 막연히 술을 한 잔, 두 잔, 한 병을 마셨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도로교통법에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특정돼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음주 수치가 0.30% 이상이어야만 합니다. 0.030% 이상에서 차를 운전해야 됩니다. 본래 용도로 사용해야만 음주운전이 성립이 되고 처벌이 대상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음주 수치가 특정이 됐는데 측정을 한 결과 0.27%라는 것입니다. 이 전동 스쿠터를 이제 운전을 했다는 것이고, 차의 종류에서도 자동차가 아니고 일반 오토바이가 아니고 자전거가 아니고 전동 스쿠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시 뒤에 간략하게 살펴보시겠지만 최초에 전동 스쿠터를 운전했는지 전동 킥보드를 운전했는지 이 쟁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쟁점에 구별되는 실익은 전동 킥보드를 운전했을 때와 전동 스쿠터를 운전했을 때 받게 되는 형사처벌 내지는 형사처분이 다르기 때문에 평가가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서는 전동 스쿠터라고 했기 때문에 전동 스쿠터라는 전제하에서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슈가는 0.030% 이상에서 음주운전을 했고, 특히 음주 수치는 227%이고 전동 스쿠터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전동 킥보드라든가 이러한 개인형 이동 장치가 아니고 원동기 장치 자전거에 해당이 됩니다. 도로교통법 규정에 원동기 장치 자전거는 적어도 음주운전에 관한 한 자동차와 구별을 두지 않습니다. 법정형이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동 스쿠터, 원동기 장치 자전거를 0.27%에서 음주운전을 했다라고 하면 여기서 받게 되는 법적 불이익은 일단 형사처벌은 음주 수치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0.27%라면 최저 법정형은 1,000만 원 이상입니다. 그렇다면 0.27%라면 1,000만 원에서 1,200만 원 정도의 벌금형을 받을 수가 있겠고, 또 하나의 경우의 수는 이 음주 수치가 과도하게 높기 때문에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1000에서 1200만 원 정도의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가 예상이 된다. 그 중에서는 이 휴가가 음주운전이 초범이고 이 전동 스쿠터가 일반 자동차가 아니라는 점, 이런 걸 고려하면 약식, 검사가 약식으로 재판에 넘겨서 구약식을 해서 약식명령 청구를 해서, 그래서 약식명령 청구를 하게 되면 서면으로만 심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휴가는 법원에 출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법원 판사는 서류로만 형 선고를 합니다. 그래서 심사에서 형 선고를 약식 명령의 형식으로 형 선고를 하는데, 그래서 예상되는 것이 1000에서 1200만 원 정도의 벌금형이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절차 과정에서 약식으로 가지 않고 설사 검사가 약식 기소하더라도 판사가 공판으로 가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소송 지휘권은 판사한테 있기 때문에 공판 절차로 가서 이 휴가가 형사 피고인의 신분에서 법원에 출석을 해서 판사 검사 얼굴을 보고 재판을 받아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더라도 벌금형을 받게 된 경우에는 1000만 원에서 1200만 원 정도가 예상이 된다는 것이고, 예외적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가능성도 있겠다. 수치가 높고 그래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초범이고 이제 사고 다른 사람에게 또는 다른 사람 소유의 물건에게 손해를 야기하지 않은 경우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는 받을 수는 있을지라도 징역형의 시형을 받아서 실제 교도소에서 복역을 한다거나 그럴 가능성은 거의 0% 가깝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형사처벌은 결과적으로 1000에서 1200만 원 정도의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가 예상이 되고, 그 중에서는 1000에서 1200만 원 정도의 벌금형이 유력하다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행정처분은 수치가 0.227%입니다. 행정처분은 초범이면서 사고가 없는 것을 기준으로 하면 0.080% 이상이면 면허 취소가 되면서 면허 취득 결격 기간, 운전면허 시험 응시 제한 기간, 운전면허 시험을 1년 후에 따라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0.80% 이상의 경우에는 운전면허 취소 플러스 면허 취득 결격 기간 1년이 부과됩니다. 그래서 0.227%는 0.080% 이상에 해당하기 때문에 운전면허가 보유하고 있다면 운전면허가 취소가 되고, 보유하고 있는 모든 운전면허, 하나이든 두 개이든 다섯 개이든 모든 운전면허가 동시에 취소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거와 별개로 이 면허 취득 결격 기한 1년 후에 면허를 취득을 해야 됩니다. 물론 이 면허 취득 결격 기한 1년이 경과한다고 해서 그것만으로써 운전면허를 재취득할 수 있는 조건이 성취가 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는 음주운전이기 때문에 운전면허를 재취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 취득 결격 기간이 경과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 운전면허를 재취득하기 전에는 도로교통공단에서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만 합니다. 이수하지 않으면 면허 자체를 취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행정처분은 면허 취소 플러스 면허 취득 결격 기간 1년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물론 운전면허를 보유하고 있다는 전제입니다. 운전면허를 보유하고 있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기서는 이제 무면허 음주운전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면허는 취소될 면허 자체가 없기 때문에 면허 취소는 되지 않고, 이 무면허 음주운전 이 위반일, 발생일, 이 사고 발생일, 적발일 이때로부터 시작해서 1년이 경과하고 나서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이제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이제 단순히 타다가 넘어졌다라고만 돼 있기 때문에 어떤 다른 사람이나 다른 사람 소유의 물건에 대해서 손해를 야기했다고는 보이지 않습니다. 만약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었다거나 인적 피해나 또 물적 피해를 야기했다면 손해배상을 또 해야 되는 것이고, 또 그 결과로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했다면 형사처벌과 그 다음에 면허 취소 플러스 면허 취득 결격 기한 1년이 되거나 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2년이 된다거나 이렇게 변동이 생길 수는 있습니다. 근데 언론 보도 내용 이것만을 본다면 타다가 단순히 넘어진 걸로 보이기 때문에 인적 피해나 물적 피해는 없는 것으로 이제 추정이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는 이제 단순 음주운전이기 때문에 받게 되는 법적 불이익은 벌금 등 형사처벌, 그리고 면허 취소, 그 다음에 면허 취소 결격 기간, 이와 같은 불이익을 이제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법적 불이익에 대해서는 음주운전 0.227%에서 전동 스쿠터를 음주운전해서 1000에서 1200만 원 정도의 벌금형을
검사의 약식 기소와 법원 판사의 약식 명령으로 형을 받았다면 그 약식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시재판을 청구해서 그 정시재판 결과에 따라서 어떻든 발생할 수 있는 경우에서는 무죄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그 벌금형이 다소 감경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약식 명령에 의해서 받은 형에 대해서는 약식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시재판을 청구해서 불복해서 그 구체적인 결과에 따라서 구제를 받을 수도 있다. 물론 이제 정시재판 청구에 대해서 그 결과에 대해서도 또 불복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항소할 수도 있고 대법원에 상고할 수도 있고 이와 같은 형사 절차에서 불복 절차를 통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감경 등 구제를 받을 수 있겠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행정처분, 이 면허 취소 처분 플러스 면허 취소 결격 기간 1년 취소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가 있고 그 이후에 행정소송 1심, 2심, 3심 대법원까지 불복해서 그 구체적인 결과에 따라서 운전면허 취소가 110일 면허 정지로 변경되는 등으로 감경 등 구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안의 경우에는 다른 조건을 배제하고 일단은 음주 수치가 과도하게 높은 0.080%부터가 면허 취소인데 0.80%를 과도하게 초과하는 과도하게 높은 수치, 이 점이 매우 불리해서 면허 취소에 불복해서 행정심판을 하고 행정소송 1심, 2심, 3심 대법원까지 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구제 가능성은 지극히 희박하다라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보시겠습니다. 경찰은 당시 슈가가 BTS의 멤버임을 알아보지 못했고 슈가가 만취 상태여서 조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음주 측정만 한 뒤 귀가 조처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음주 단속 후에 하는 경찰의 일련의 행정 절차 중에 하나인데요. 일반적으로 음주 단속을 하면 거기에서 모든 그 형사 사건 관련해서 형사 피의자 신문 조서 등 관련 서류 작성이라든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은 경찰에서는 음주 단속하고 하면서 운전자의 그 신원, 성명, 주소, 주민번호, 연락처 등을 확인하고 그 음주 수치에 대해서 인정하는지 여부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당사자에게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서라고 하는 그 신원, 인적 사항과 음주 수치라든지 이러한 사항이 기재가 되어 있는 그 서류를 운전자한테 교부하고 귀가 조치를 합니다. 그러면 그 운전자는 당시에 음주 상태이기 때문에 도보로 가든지 다음에 지인이나 뭐 가족분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대리운전 좀 해달라고 해서 대리운전 개념으로 해서 귀가를 하든지 그렇게 해서 이제 귀가 조치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슈가는 이제 귀가 조치가 된 것이죠. 그리고 경찰에서는 슈가가 몰았던 전동 스쿠터도 따로 압수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에 슈가를 다시 소환해 조서 작성 등 추가 조사를 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그래서 경찰에서는 운전자에 대해서 귀가 조치를 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 날로부터 7일 전후에 기간이 경과하게 되면 실무상 편의상 전화를 해서 경찰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더라라고 합니다. 근데 뭐 연락이 아예 안 된다거나 그렇게 되면 이제 우편으로 출석 통지를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뭐 경우에 따라서는 체포영장을 받아서 출석하는 경우에 체포영장을 받아서 체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자는 경찰로부터 경찰서에 출석하라는 통지를 받으면 경찰서에 출석을 이제 하면 됩니다. 그런데 경찰서에 출석을 할 때까지도 그때까지는 그 이후에 출석하게 된 원인이 음주운전으로 단속이 된 것이기 때문에 음주운전으로 단속이 된 사실만 있고 그로 인해서 발생한 어떤 법적 불이익으로서 법률 효과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허 정지나 면허 취소가 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경찰서에 출석할 때는 운전을 해서 무면허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운전을 해서 경찰에 출석을 해도 됩니다. 다만 출석 날짜는 상호 간 조율이 필요해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며 슈가 측도 아직 경찰로부터 출석 요청을 받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경찰은 슈가의 면허 취소를 위한 행정처분 절차에 돌입한 상태다. 이 면허 취소 처분 행정 절차는 0.80% 이상이기 때문에
운전면허 정지와 운전면허 취소라는 행정처분 중에서 운전면허 취소 플러스 면허 취소 결격기간 1년이 대상이 될 것인데, 이 행정처분 절차는 경찰에서 이 운전자에 대해서 경찰서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으라라고 하면서 출석 통지를 하면 운전자가 경찰에 출석을 해서 형사 절차와 관련해서 음주를 하게 된 동기, 그리고 음주운전을 하게 된 동기, 음주를 어디에서 얼마나 마셨는지, 음주운전을 인정하는지 안 하는지, 이에 대해서 뭐 반성하는지 뭐 등등에 대해서 기본적인 형사 사건 관련해서 조사를 하는 것과 동시에 운전면허 취소라고 하는 행정처분의 절차에 따라서 필요한 행정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대상이 된다. 의견이 있느냐라고 하는 의견 제출을 받습니다. 의견이 있다 없다 이렇게 뭐 대부분의 경우는 음주운전 다 인정하기 때문에 의견이 없다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운전면허 취소 처분 사전 통지를 하면서 의견 제출을 받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임시운전 증명서라고 해서 그 날로부터 시작해서 원칙적으로 40일 동안 운전할 수 있는 임시운전 증명서를 교부를 합니다. 그러면 그 날부터 40일 동안은 적법하게 운전할 수 있는 겁니다. 운전면허증과 동일하게 운전할 수 있는 효력이 있는 겁니다. 임시운전 증명서 그 유효기한이 기재가 되어 있는 동안은 그 유효기한은 원칙적으로 40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청에 따라서 20일 정도도 받을 수는 있습니다. 좀 더 단축해서. 근데 아예 받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도로교통법상의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 대한 정당한 권한은 각 시도에 있는 경찰청장에게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경찰청장, 제주특별자치도 경찰청장, 강원도 경찰청장한테 운전면허 취소를 시킬 수 있는 정당한 권한이 있다 보니까 경찰서에서는 이와 같은 행정처분에 따른 그 조치를 하고 나서 이 관련된 모든 자료를 관할 시도 경찰청에다가 사건을 보내면서 운전면허를 취소를 해달라고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권한이 있는 시도 경찰청장이 실제로 취소라고 하는 결정을 하고 나서 운전면허 취소 처분 결정을 하고 나서 이거를 당사자한테 서면으로 통지하는 그 행정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이와 같은 실제로 행정 처분을 받는 것, 그러니까 시도에서 운전면허 취소 처분 결정을 하고 운전면허 취소 처분 결정 통지서를 당사자에게 우편으로 송달을 해서 당사자가 받을 때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있다 보니까 임시운전 증명서 자체를 아예 교부를 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운전면허 취소가 아니고 운전면허 정지의 경우에는 임시운전 증명서 교부를 받지 않고 바로 운전면허 정지가 집행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바로 시작 이렇게. 왜냐하면 운전면허 정지는 운전면허 취소와 달리 각 시도 경찰청장이 취소의 경우에는 시도의 경찰청장이 그 권한이 있지만 운전면허 정지는 이 시도 경찰청장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각 경찰서장에게 위임을 줬기 때문에 위임 사무입니다. 위임을 받은 사무이기 때문에 경찰서장이 바로 운전면허 정지 이렇게 결정하고 집행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정지의 경우는 임시운전 증명서를 받지 않아도 되지만 취소의 경우는 반드시 받아야 된다. 원칙적으로 40일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운전면허가 취소가 됐다는 통지, 운전면허 취소 결정 통지서를 받고 나서 그걸 열어보면 거기에서 운전면허가 취소가 시작이 되는 날, 무면허가 시작이 되는 날이 임시운전 증명서 유효기한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시작이다 라고 하는 것이 그 날짜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특정돼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도로교통법 등에 따르면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에게 운전면허증을 반납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취소권자는 시도경찰청장이지만 실제로 이에 대한 모든 것은 관할 경찰서에 가서 취소 처분에 따른 행정 절차부터, 그러니까 운전면허 취소 처분 사전 통지, 임시운전 증명서를 교부를 받기 때문에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운전면허증, 운전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의 경우에 실제 운전면허증은 경찰에 갔을 때 운전면허 취소 처분 사전 통지를 하고 의견 제출을 하면서 임시운전 증명서를 받을 때 그때 이제 반납을
이제 하면 됩니다. 그때 반납을 하면 되는 것이고, 물론 그 이후에 또 반납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일반적으로 운전면허 취소 처분 집행하기 위해서 경찰서에 와라, 음주운전 조사를 하려고 하니까 경찰서에 출석하라라고 하면 운전면허증을 휴대하고 경찰서에 가서 이제 반납을 하면, 조사를 받으면서 이제 반납을 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운전면허 취소 처분 대상자가 면허증을 제출한 경우에는 시도경찰청장에게 임시운전 증명서 발급을 신청해 받을 수 있다. 운전면허 취소 처분 대상자의 임시운전 증명서 유효기간은 이제 원칙적으로 40일 이내입니다. 물론 이제 필요한 경우는 20일 연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 경찰서장이 허가를 하면 이제 20일까지 연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통상 면허 취소 처분은 임시운전 증명서의 유효기간이 끝난 뒤부터 집행돼, 임시운전 증명서의 유효기간 원칙적으로 40일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 41일째, 이때부터 면허 취소일이 되고 이때부터 무면허가 시작이 되는 날이 됩니다. 이때부터 면허 취소 결격기간이 시작이 되는 날이 됩니다. 이때부터 집행돼서 휴가의 면허 취소 처분도 약 40일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임시운전 증명서 유효기간까지는 적법하게 운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운전자는 경찰에 출석할 때도 운전해서 갈 수도 있고, 조사를 마치고 나서 귀가할 때도 임시운전 증명서에 근거해서 적법하게 운전하고 다시 귀가를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휴가는 지난 3월 기초군사훈련을 받기 위해 충남 논산훈련소에 입소했고, 현재 사회복무요원, 과거에 공익근무요원입니다.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휴가의 소집 해제일은 오는 2025년 6월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언론보도 기사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기존에 있었던 언론보도 기사, 이 관련한 그 언론사의 기사를 보시면 수치는 이제 0.227%라는 것이 나왔고, 이때도 이제 전동 스쿠터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 신분은 종전의 공익근무요원, 사회복무요원이기 때문에 병무청에서는 이 음주운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근무 시간 이후에 발생했기 때문에 별도의 징계가 이제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제 근무 관련성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병무청에서는 이에서 징계를 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그 징계에 대한 그 규정이 있어야 징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근무 관련성이 없으면 근무 시간 이후에는 이에 대한 징계 규정이 없기 때문에 징계는 할 수 없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제 군인 같은 경우에는 그 직무 범위 내에 있든 직무 범위 밖에 있든 사적인 영역에서도 품위 유지 의무 위반 등을 원인으로 해가지고 징계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이제 형평성 논란이 있었던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징계 관련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신분과 관련해서 물론 이제 정식 이제 공무원들 일반 구직 공무원이든 군인이든 이러한 공무원의 경우에는 이제 별도로 소속기관에서 이제 또 별도로 이제 징계 절차를 거쳐가지고 이제 징계 처분을 이제 받게 이제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제목이 뭐냐면 BTS 휴가 측 전동 스쿠터 음주운전 제재 사안 축소 의도 없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최초에 이 기사를 보면 최초에는 전동 스쿠터가 아니고 전동 킥보드를 운전 했다 이렇게 발표하고 이렇게 했었는데요. 여기서 이제 그 어떤 의도를 가지고 전동 킥보드라고 그 사안을 축소하기 위해서 했는지 그거는 이제 알 수는 없는 것이고, 최초에는 어떻든 전동 스쿠터가 아니고 전동 킥보드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도로교통법상에서는 이 전동 킥보드가 일반 차나 그 원동기 장치 자전거에 속하지 아니하고 개인형 이동 장치 PM 개인형 이동 장치라고 이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동기 장치 자전거 중에서 전동 킥보드, 그리고 전동 이륜 평행차, 그리고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이러한 것들 중에서 그 시속이 25km,
미만의 경우, 그리고 그 전체 중량이 30kg 미만의 경우, 그리고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법에 의해서 안전 확인 신고가 된 것, 그러한 경우에는 개인형 이동 장치가 됩니다. 근데 이 전동 스쿠터의 경우에는 어쨌든 개인형 이동 장치의 범위에 이제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동 스쿠터는 일반적인 오토바이, 그러니까 125cc 이하의 원동기 장치 자전거에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원동기 장치 자전거의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음주운전에 관한 한 적어도 법정 형사처벌이 법정형이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다라는 얘기입니다. 참고로 무면허의 경우에는 다릅니다. 무면허의 경우에는 일반 자동차 같은 경우하고 원동기 장치 자전거의 무면허의 경우는 무면허에 대해서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가 이제 훨씬 가벼운 형사처벌을 받는데, 음주운전은 이제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전동 스쿠터가 아닌 전동 킥보드의 경우에는 그 개인형 이동 장치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형사처벌 대상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범칙금을 이제 부과받기 때문에. 그래서 개인형 이동 장치에 들어가는 전동 킥보드라든가 전동 이륜 평행차, 그리고 전기 자전거 중에서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이제 움직이는 그러한 스로틀 방식의 전기 자전거, 이러한 것은 이제 그 개인형 이동 장치이고, 이것을 음주한 채로 움직이게 되면은 이제 범칙금을 받게 되고, 범칙금은 이제 단순 음주운전의 경우에는 이제 10만 원이고, 특정 거부의 경우에는 13만 원입니다. 이렇게 범칙금을 받게 되고, 그러니까 형사 절차가 진행이 돼 가지고 벌금형이 아니고 범칙금을 받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거와 별개로 이제 또 똑같이 이제 운전면허 정지, 운전면허 취소 같은 행정처분이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전동 킥보드가 아닌 전동 스쿠터라고 한다면 이것은 이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벌금형의 형사처벌이라고 하는 것은 전과 기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과 기록이 되는 반면에 전동 킥보드 이 범칙금은 이제 전과 기록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범칙금을 완납을 해버리면 전과 기록에 해당이 되지 않는 그런 구별의 실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동 킥보드를 운전하는 것과 전동 스쿠터를 운전하는 것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전동 킥보드하고 다음에 전동 이륜 평행차, 그 다음에 스로틀 전기 자전거, 이런 것들이 일단 육안으로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이렇게 간략하게 살펴보시면, 한번 여기 보시면 이제 전동 킥보드입니다. 이것은 이제 개인형 이동 장치에 들어갑니다. PM, 개인형 이동 장치에 들어간다. PM. 손잡이가 있고 이렇게 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전동 이륜 평행차, 손잡이가 있고 이렇게 여기에 탈 수가 있고, 차 바퀴가 2개입니다. 이륜. 그리고 이제 전기 자전거입니다. 손잡이가 있고 안장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전기 자전거인데, 이 스로틀 방식의 하나입니다. 이 스로틀 방식은 페달을 돌리지 않고 전동기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페달을 돌리지 않고 전동기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전기 자전거. 이것이 스로틀 방식에 의한 전기 자전거에 한해서 개인형 이동장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을 가지고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10만 원의 범칙금 플러스 면허정지, 면허 취소 같은 행정처분이 대상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동 킥보드, 전동 이륜 평행차, 전기 자동차 스토럴 방식의 이것이 아닌 경우에는 이 언론 보도 기사에서 됐던 이 쟁점이 됐던
전동 스쿠터. 스쿠터는 오토바이에 안장이 있는 건데, 안장이 있는 전기 자전거가 아니면 이제 오토바이일 것인데, 그렇다면 개인형 이동 장치에 해당하지 않고 원동기 장치 자전거에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전동 킥보드, 전동 이륜 평행차, 전기 자전거, 스로틀 방식의 이것과는 달리 벌금 등 형사 처벌을 받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전과 기록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유사한 것을 살펴보면 전동 외륜 보드, 바퀴가 하나입니다. 외륜 보드가 있고, 이것은 이제 여기 바퀴인데 페달 이렇게 해가지고 이 페달 반대쪽에도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면 발을 양쪽으로 놔가지고 이렇게 타는 것이죠. 이렇게 타는 것이고, 여기는 손잡이가 없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동 이륜 보드입니다. 바퀴가 있고 보드가 있고, 근데 이제 이와 같은 손잡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전동 스케이트보드도 있습니다. 전동 스케이트보드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타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들은 전부 다 이제 손잡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은 안전성이라고 하는 것이, 안전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져 가지고 교통 안전의 위험 요소가 되어서 이것들은 이제 개인이 이동할 때 사용하는 개인형 이동 장치의 범위에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이것은 개인형 이동 장치가 아니라 원동기 장치 자전거에 포함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BTS 멤버인 슈가가 전동 스쿠터를 음주운전했을 때 0.27%로 음주운전을 했을 때 받게 되는 법적 불이익, 벌금 등 형사처벌로서 1000에서 1200만 원 정도의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가 예상이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면허 취소 플러스 면허 취득 결격 기간 1년이라고 하는 법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 그에 따른 그 권리구제 수단 방법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치판 청구라든지 항소 상고로서 다툴 수가 있고, 면허 취소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 행정소송, 1심, 2심, 3심, 대법원까지 이렇게 다툴 수가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영상의 내용에 질문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대댓글이나 별도의 영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